또는 이제 자녀들에게 승계를 앞두고 계시는데 주식 가치가 높다 보니 증여세니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이 가능해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21년도에 상속증여세법이 바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제일 많이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업승계센터 고은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찍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센터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지난 3년 동안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도대체 이렇게 왜 설립을 한 건가요? 사실은 이제 21년도 이전에는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기보다는 종교단체나 뭐 절이나 교회처럼 지정기부금 단체였어요. 지정기부금 단체.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에서 임직원분에게 무언가 이제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됐던 항목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출연이라 그러지만 이제 기부했을 때 네네. 또 그때는 10%밖에 10%, 비용 처리가 예. 되지 않았어요. 10% 정도만. 네네. 예. 그런데 21년도에 이제 바뀌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이죠. 복지 증진에 힘써라 해서 100%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됐어요. 복지기금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알고 텐데. 계실 거예요. 예. 지금은 전액 혼비 인정되는 네네. 거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1년도에 이제 대표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냐 하셨는데, 이제는 많이들 들으셔서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아마 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뭐 얼마나 또 이렇게 뭐 비과세로 하는 것들은 다 네네. 아시는 거고. 오늘은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아마 컨설팅 경험이 많으실 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주식 가치를 낮추거나 또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뭐 어떻든 간에 올해 설립을 해서 뭐 이렇게 해놔야 내년에 주식 이동이 있을 때 좀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네. 실사례로 얘기를 좀 그럴까요? 해주시죠. 예. 네, 우선 이제 오늘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주식 가치가 높아서 고민인 대표님들 이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가치가 높아서 고민인 대표님들의 대부분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주식 이동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들이신 거죠. 그렇죠. 내년에 네. 이제 주식 이동할 계획이 있는 네. 대표님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증여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대표님들이신데, 많이들 보면은 뭐 우리 직원들 정말 뭐 동기부여를 위해서 내가 주식을 좀 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이 이 주식을 사면은 직원분 입장에서는 주식 대금을 또 주셔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 차이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또 납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주식 네. 이동을 하면은 그냥 줘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네, 또 또는 증여하면 또 증여 받는 분이 높은 주식 가치 때문에 또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식 가치 고민인 분 한 분, 또는 이제 자녀들에게 승계를 앞두고 계시는데 주식 가치가 높다 보니 증여세니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이 가능해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니요. 예. 네. 자, 이제 우선 이제 보시면은 주식 가치를 낮추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주식 가치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제 그거보다 이제 참 세금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금 계산의 구조를 보시면 우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율은 바꿀 수 없거든요. 세율은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증여하거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1억 원 이하는 10%지만 뭐 30억이 초과됐다. 그럼 50%의 세율이에요. 이 세율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저거는 이제 증여세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주식 양도의 케이스에서는 3억 원 밑으로는 20%예요. 지방세까지 하면 22%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세율을 낮출 수는 없으니 우리가 과세 표준을 좀 낮춰보자. 그럼 이제 그 과세 표준이라는 건 이제 얼마냐는 금액인 거잖아요. 주식 가치 곱하기 보유 수량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한 주당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서도 우리 보유 수량을 조정할 수 없다면 이제 주식 가치를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주식 가치가 어떻게 그러면은 평가되는지를 또 아셔야 되죠. 그래서 주식 가치의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익성과 그리고 자산성을 보게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산 기준 주가 평가한 거 이렇게 한 회사 예시를 보여드리면 왼쪽 상단의 박스가 이제 순손익 가치 계산인 거고요. 오른쪽 상단의 박스가 순자산 가치의 계산입니다. 그럼 그 순손익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건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직전 3개년의 단기 순이익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직전 연도 거는 3배수, 그 전년도 거는 2배수, 그 전전년도 거는 1배수 반영이 되죠. 이게 가중평가돼서 요게 이제 순손익 가치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라는 것은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 가치예요. 예. 그런데 이 자산에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자본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그동안 우리 회사가 이제 벌은 돈. 직전 3년치는 순손익 가치에 반영이 되지만 그 전년도 거 사실 우리가 숫자로만 평가돼 있지 다들 대표님들 뭐 재고자산 사시고 뭐 기술 개발하시느라고 쓰고 없는 돈이죠. 이 숫자만 남아있는 이것들 때문에 이제 순자산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왼쪽 상단에 순손익 가치 계산을 해보니 순손익 가치가 지금 19만 원으로 평가됐죠. 19만 717원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순자산 가치는 한 주당 9만 3천 원이에요. 예, 93,447원. 네. 예.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부동산 비율에 따라서 순손익 가치가 3배수가 되기도 하고 2배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가치가 50% 언더다. 그러면 순손익 가치는 19만 원 곱하기 3배수가 되고요. 부동산 가치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그 순손익 가치에 곱하기 2배수를 하게 됩니다. 예, 어차피 이제 가중평균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 비율이 부동산 과다법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다, 80%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는 그 부동산 가치만 이제 평가를 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주당 평가가 되는데 이곳은 이제 순손익 가치가 3배수 반영되는 회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손익 가치가 훨씬 높죠. 예, 맞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가 단기 순이익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의 여력이 커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 주식 가치 때문에 사업을 안 하실 수도 없고 일부러 또 결손을 내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비용을 처리하려면 내 돈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순손익 가치를 낮추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순손익 가치를 낮추기 위한 비용 처리의 방법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우리가 무언가를 출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되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영업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가치의 조정 폭이 큰 이유가 순손익 가치가 높은 회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표님들께서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이던 아니면 내가 앞으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돈을 미리 좀 출연을 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더라 하셔서 그냥 우리 회사도 넣으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지 아시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선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우선은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단 분석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단 저 센터장님 얘기로는 영업이익이 많은 회사들, 네네.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 비율이 낮고. 50% 미만인 회사들은 이 순손익 가치를 조정해서 기업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이 적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적으나 우리가 미처분 잉여금이 많아서 그간에 이제 영업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순자산 가치가 높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좀 분석을 해야 분석은 되는데 해야 된다. 어쨌건 순손익 가치가 높다. 그럼 영업이익이 작아도 이 그동안에 쌓인 미처분 이익 잉여금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대표님의 고민은 사실 승계를 좀 하시려고 했거든요. 이제 승계를 하시기 전에 주식 가치를 좀 낮추고 싶으셨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고민은 그것도 있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승계하기 직전에 주식 가치를 낮추면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은 충분히 정말 기업의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셨어요. 제가 가보니 대표님은 학자금 지원도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 자녀들 네네네. 학자금. 대학생들은 50%, 고등학생은 100%. 이것도 직원분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결혼하면 결혼기념일 선물도 주시고 뭐 다양한 복지 그리고 건강검진도 해주셨고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몇몇 가지는 우리가 비과세로 혜택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다들 이제 급여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임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내가 비과세로 우리 직원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니즈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주식 가치도 또 낮추셔야 되는 니즈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러면 기금을 설립하셔서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다음에 보시면 기금의 15억 상당을 출연하셨어요. 15억을요? 네네. 지금 평가액이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미팅 요거 좀 평가하면서 우리 순자산 가치가 좀 달라져서 그리고 동일한 회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인데 이제 네네. 사실을 평가를 네. 제대로 하려면 네네네. 서를 다시 받다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받아보니 이제 지금 이렇게 됐고 평가를 제대로 했더니 14만 6천 원. 14만 6천 원. 아까는 이제 15만 원 초반이었는데 예. 어쨌건 그러나 여기는 순손익 가치가 높았고 예. 그래서 이제 14만 6천 원이었는데 여기에 기금에다가 15억 상당의 금품을 출연하니 대표님 이제 주식 가치가 9만 3천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15억 상당의 금품을 이제 여기는 자기 주식을 출연하셨거든요. 대표님께서 자기 주식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대표님 개인 그 주식 양도소득세 내시고 배당에 대안으로 그렇게 또 개인화도 하시고 그리고 이 주식을 우리 회사에 임직원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당을 또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복지 증진에 또 내가 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출연하신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15억 상당의 주식을 이제 넣으셔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쓰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복지에 힘쓸 걸 지금 우리 회사가 괜찮으니 지금 먼저 좀 출연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복지기금에 현금을 출연한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은 주식을 출연하셨어요. 주식을 출연했으니까 일단 당장 뭐 현금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 주식을 출연하면은 어떻게 얘가 비용 처리가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금을 출연하면은 주식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낮게 나오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자기 주식을 하셨어요. 자기 주식을 하는 걸로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죠. 내가 우리 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대표님께 내보냈지만 우리 회사에는 주식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잖아요. 이 첫 번째 과정에서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을 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우리가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자면 이제 자기 주식 했다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건 네네. 아니지만 복지기금에 그때 이렇게 자기 주식을 출연하면서 주식을 출연하면 그때는 이제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을 낮은 가치로 이제 승계를 이제 마무리 지으셨죠. 근데 대표님께서 그게 걱정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증여특례 바로 직전에 이런 행위를 해도 될까? 이제 그게 고민이셨거든요. 국세청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국세청에서도 뭐 우리 다 유튜브 보시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대표님은 정말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주식 가치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하셨던 건 아니고, 정말로 복지 증진에 힘쓰기도 하시고 싶었고,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또 뭐 개인 주식을 활용해서 개인화 하셨고,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명한 납세자의 권리인 거죠. 아, 당연히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죠. 네, 뭐 이게 뭐 어떤 편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시잖아요. 맞는 그래서 말씀이십니다. 대표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세금 절세를 많이 받으셨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이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주식은 너무 내 그 영혼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식을 이제 넣지는 않으셨고 이 대표님께서는 기금을 이제 5억 출연하셨어요. 아, 이건 또 다른 회사인가 보죠? 네네네. 아, 요거는 이제 보니까 제가 주식까지 떨어뜨리는 게 아까는 네. 아까 말씀드린 회사는 주식을 넣었고요. 주식을 넣고 네네. 여기는 현금을 넣으셨어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재작년 코로나 때 이제 제가 뵀던 대표님이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 모두가 힘들었지만 또 수혜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셨던 시점이 한 11월쯤 되셨을 때예요. 근데 우리 이익이 너무 많이 났다 얘기를 하셔서 법인세 고민도 하시면서 난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냥 막 뭐 이렇게 복지로 뭔가를 많이 주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이렇게 그냥 주시면은 좋은 마음으로 주셨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또 나오니 기금을 통해서 한번 복지를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라고 기금을 말씀드렸죠. 통해서 근로자한테 주면 어느 정도 절세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만약에 주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정도 주셨다. 그러면 25% 정도가 세금이죠. 4대 보험료도 합하면 그러니까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한 9. 몇 프로니까 10% 잡고 예.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급여 받으시는 급여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개인 소득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합산하면 25% 정도 25% 정도 직원은 또 이 절세가 되고 우리 법인의 입장에서는 10%의 4대 보험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과세 혜택이 되니까 절세가 그러겠죠. 되죠. 왜냐면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도 네, 안 네, 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씩 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주시려고 했던 대표님 직원 수가 많으면 그게 1억 또 5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럼 법인 입장에서 10%라고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의 4대 보험료가 또 이렇게 절세되는 효과가 있죠. 예.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가치가 13만 2,426원인데 네. 주식을 넣지 않고 5억을 이제 현금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님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순손익 가치가 높은 회사는 이게 효과가 이렇게 있지만 순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는 이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뭐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업무를 맡겨주시면 좋지만 또 대표님들께서 고려하셔야 될 상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긍정적인 효과는 지금 우리가 4분기잖아요. 그럼 지금 대표님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내년에 우리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예요. 예. 뭐 주식 이동이 있다. 예. 뭐 승계를 좀 해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금 출연하시면서 좋은 제도 도입하셔서 주식 가치를 좀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 거지만 내년에 우리가 공장 매입을 해야 된다. 좀 자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손실이 나거나 주식 가치가 낮아지는 게 또 자금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제 맞는 방향성으로 이제 네, 하셔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 뭐 그냥 사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설립해드리지는 않아요. 대표님, 우리한테 이제, 설립은 해드리죠. 설립은 해드리는데, 뭐,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다. 이런 좀 니즈를 갖고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과연 무조건 세금을 절세하는 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서 뭐, 가능한 회사는 도와드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좀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지만 기금을 꼭 뭐, 거액의 자금을 꼭 출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주고 있던 복지 혜택을 기금을 통해서만 줘도 뭐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어쨌건 직원들한테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출연을 5억을 꼭 해야 된다, 3억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마 지금이 이제 10월 20일인데 오늘이 네. 이제 올해 설립하려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요즘 이렇게 바쁘시죠. 네,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금을 설립하는데 한 2달 정도는 걸려요.
넉넉 잡고 사실은 네네. 한 2달. 네. 2달 정도. 아니 작년에는 뭐 네. 한 달 만에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급한 상황이면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가서 살아야죠. 이제 예. 아, 좀 빨리 우리 복지 혜택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좀 땡기기도 하는데요. 예. 뭐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보시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뭐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대표님들. 작년엔가 이제 12월 14일 날 저한테 전화해서 복지기금 그 회사도 이제 대표님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많이 네네. 나서 네네. 세금 낼 걱정을 하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14일 날 전화 와서 설립할 수 그때 있냐. 저하고 같이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못했어요, 사실은. 음. 예, 그때 그 다음에 했던, 그러니까 올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늦게 하시면 사실 너무 힘들죠, 사실. 예. 근데 그때는 좀 우리가 뭐 그게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그때 한 2주인가에 나왔던 회사도 있었어요. 2주에 하신 기억도 있으세요? 네네. 제가 뭐 21년. 21년도 12월에 2주 만에 설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뭐 거의 가서 그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스태프진들 많이 갔죠.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꼭 해야 되는. 예, 너무 늦게 전화하시면 사실 저희도 네. 너무 힘드니까. 네네. 예. 오늘 그 복지금 관련해서 네네.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는 일단 그래서 포인트 한 번만 네, 그럼 정리해서 정리하자면 정리하면. 내년에 어떤 우리 회사의 이슈가 뭐 주식 이동이 있다. 증여던, 양도던 이런 대표님들 어쨌건 세금에 대한 우리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이 좋은 제도 우리 임직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도 힘쓰시고 우리 주식 가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좀 설립하셔서 주식 가치 낮춰서 뭐 내년에 그런 이슈들을 또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워낙 바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